안녕하세요, 윤호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을 결심하며 새로 구매한 철봉을 조립하며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투자 실패와 정신과에 다니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23년 여름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잃고 정신과에 방문했을 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첫 번째 투자 실패를 한 후 방황할 시점에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배우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부쩍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책상에 앉아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몰입의 지속시간도 매우 짧아지며 하는 것마다 이것만 하고 해야지, 밥 먹고 해야지 등 여러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며 딴짓하다가 점심 먹기 전에 잠깐 하고 늦은 오후나 돼서야 급하게 시작한 뒤 오늘 또 조졌네 하며 자책의 악순환을 겪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때부터 정신과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신과라는 게 가고 싶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기는 얼마나 길었던지. 정신과에 가기 전에는 모든 코인하는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줄 알았어요. 재능이 부족한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잠을 쫓겨 자고 컴퓨터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차트를 켜서 정신없이 실시간 대응을 하며 다들 그렇게 참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신과 방문 전까지 거의 매일 대낮에 일어나 또 몇 시간씩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약 날짜가 다가왔고 정신과에 가보고 결과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간단 요약하자면 첫 검사의 결과는 우울, 불안, ADHD인데 우울감이야 당연히 환경 자체가 시드 박살이 나고 우울한 상황이니 누구나 제 환경이 되면 우울할 거라 생각했죠.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안 쪽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했었습니다. 몇 년간 전업 투자를 하며 늘 외줄타는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그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왠지 아침에 잠을 개운하게 일어나면 불안하고 인터넷 세상 속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뭘 해도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죠. 돈을 잃기 전엔 돈을 벌고 있을 때에도 빨리 벌지 못해 불안한 정도였으니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채 몇 년이 지난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돈을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대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상향으로 벌고 있었음에도 영앤 리치가 빨리 되지 못할까봐 불안했었다니 말 다했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임을 알고 있었고 불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고 컨디션이 나아질 때까지는 차트는 껐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이었죠. ADHD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생각보다 이 증상이라는 게 학창시절부터 이어져 있던 것 같아요. 어영부영 어른이 되고 군대에 다녀와서 별다르게 직장생활 등을 해본 적도 없이 전업투자자로 뛰어들었었고 매매만으로는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코인 판때기에 있는 여러 이벤트들에 항상 관심을 가졌었어요.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착각하며 모니터 5개에 태블릿까지 보면서 에어드랍, 코인판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무료로 코인을 나눠주는 이벤트 같은 거죠. 에어드랍 작업을 하다가 대응을 하고 옆엔 유튜브 보고 쇼츠 넘기고 소파에서 자기 전까지 계속 전자파 및 집중이 분산되는 환경에 스스로 놓이게 되고 세상의 모든 작업을 멀티 진행하는 습관이 남다 보니 자그마한 어그로에도 바로 급하게 집중 전환되며 뒤돌아보면 아무 작업도 완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접했었어요. 코인쟁이들, 전업투자자들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멀티 작업이 괜찮은 경우는 각각의 다른 기간이 사용되는 멀티 작업, 예를 들면 운전하며 노래 들으며 옆 사람과 대화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나 제가 하던 멀티 작업은 실시간 생각과 판단이 주를 이루는 트레이딩 상황에서 이 차트 봤다가 저 차트 봤다가 비트코인 가격이라도 떨어지면 동시에 알트코인 5개 정도를 대응을 하고 뉴스 확인하고 나스닥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쉬는 날 없이 수면도 부족한 채
작업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뇌를 굴려 정하다 보니 더욱 산만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 무좀이 있어 피부과에 갔는데 왠지 명의? 느낌 나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피부과가 그랬듯 무좀 연고나 처방해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 피 검사를 하자고 했었어요. 다음날 갑자기 호들갑 떨면서 피부과에서 전화가 와서 간 수치가 높다고 빠르게 와보라더니 대뜸 이런 검사지를 보여줬어요. 검사 내용은 간 수치가 일반인 대비 3배에서 6배 정도 더 높았어요. 피부과 의사분이 말하길 간 수치가 너무 높으니 무좀약은 먹지 말고 빠르게 내과부터 가서 치료하고 다시 오라고 했고, 내 몸이 성치 않은 것에 대해 또 한 번 좌절했다가 이내 내과에 방문했어요. 내과에 가니 의사가 검사 보고서를 보자마자 술부터 줄이라고 꾸짖었고, 술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니 그럼 스트레스 상황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난 투자 생활들을 설명하니 뭐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뒤로도 간수치 덕택에 간장약과 밀크시슬은 아직까지도 먹고 있어요. 뒤돌아 생각해보니 카페인을 많이 마신 탓에 속이 쓰린 줄 알았는데 다른 요인이었었고, 카페인 때문에 설사를 최근 간헐적으로 2주간 한 줄 알았는데 비정상이었던 거죠. 뭐만 하면 피로도를 쉽게 느끼고 픽픽 쓰러지던 게 사실은 모두 클리셰고 몸은 정상이 아니었었어요. 네, 윤호멀입니다. 이 이후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살을 빼지 않아서 그런지 간 수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덕분에 약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고 있어요. 살 안 빼냐고. 그래서 저는 일단 체중부터 확 줄여야만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듯 하나 아무래도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고 나니 더 큰 병이 발견될까 조마조마해서 손실 회피 심리가 발동 중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현재 하루 생활을 정상 생활로 되돌리며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주변이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참지 마시고 불편하면 꼭 한번 진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비교 대상은 같은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전업 트레이더 주위엔 전업 트레이더들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각을 하지 못하거나 늦는 경우가 많은 듯해 보여요. 특히나 저의 정신과 소견을 보고 와 나도 너랑 똑같은데 하면서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고 같은 소견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ADHD에 걸린 거죠. 현재 저는 불안, 우울 등은 사라져서 해당 약은 먹지 않고 있고 다시 한번 재검사한 결과 ADHD보다는 경조증에 가깝다는 소견을 받아서 경조증 약만 먹고 있습니다. 둘의 증상이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사점으로는 낮은 충동 조절 능력, 주의 산만, 자극적인 것 추구, 성급, 조급함 등이 있고, 차이점으로는 경조증의 경우 지나친 낙관으로 세상 힘들 게 없다라는 스탠스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지금 저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병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숨 쉬는 것마저 감사한 삶이 맞는 것 같아요. 불편한 곳 없이 잘 먹고 잘 싸고 두 팔, 두 다리 잘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항상 무언가 잃고 마이너스 되어야만 느끼는 것 같네요. 앞으로 투자는 접어두고 가장 먼저 건강부터 제대로 챙겨보려고 합니다. 인생 제대로 진짜 찐바닥에 왔고 저는 진짜 올라가려고 해요. 비록 전 재산은 1,500만원 정도 남아서 영상 활동을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부터 이런 어두운 모습 대신 활기차고 인생을 도전, 극복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